의정부 50대 여성 피살. 네. 용의자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 용의자가 수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죠.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요거는 26일 지난 26일 날 오후 5시 15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고, 노인보호센터 안에서 살해됐다는 네, 거죠? 노인보호센터 안에서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 B 씨를 계속 스토킹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까지 같은 이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같이 이 근무하던 용의자는 사이군요. 용의자는 이제 그 운전을 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만뒀고, 그런데 3월 달에 갑자기 찾아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토킹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3월 달에 스토킹했고, 그다음에 5월 그래서 신고가 됐고, 또 이제 5월 달에도 신고가 됐고, 한 3차례 정도 이제 신고가 돼서 마지막에 신고가 됐었던 그 날짜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긴급 응급조치까지 경찰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피해 여성을 살해를 한 거죠. 일단 뭐 6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50대 여성이니 뭐 또 뭐 사랑한다 뭐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그렇죠. 뭐 이런 스토킹이었겠죠.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스토킹이라면 뭐 자기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 좋아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B 씨가 그 A 씨 집을 찾아갔다가 스마트워치, 이미 이제 5월 달에 신고가 됐을 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다시 찾아오니까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해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여기서 경찰은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그러니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통신 이용하지 말라 내리고 검찰에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각을 한 거죠. 아, 또 기각인가요? 검찰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이제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스토킹 행위는 맞지만 범죄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3월 달에 그런 일 있고 5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고, 시간적인 차이, 이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자꾸 스토킹 범죄는 사실 강력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실무적으로 강력 형사들하고 여청 형사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아, 뭐 어떤 걸 싸운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여청, 죽으면 영사.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의정부 이제 노인보호센터인데, 예전에 제가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이 건물 제가 압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요 날 있었을 때 제가 출근을 했는데 비상이 안 걸렸어요. 저도 아침에 와서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네. 그런데 왜 비상 안 걸렸지? 우리 인졌으니까. 근데 그 안 걸린 이유가, 용의자가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그렇죠. 이제 관할서에서 형사들이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인저서 다 전파해가지고 다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고 추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용의자가 특정이 됐으니까 이제 의정부 강력 형사들이 아마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락산에서 지금 뭐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그 과정은 의정부 형사들 무지 노력을 많이 했겠죠. 밤을 샌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용의자를 어떻게 찾아내려고요? 그렇죠. 수락산까지 아마 가서 발견한 건데, 그 자살한 분한테는 뭐 조금 뭐 미안한 감정이지만 허탈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내 손으로 내가 수갑 채워야 되는데, 그쵸. 자살해 버렸네.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유가족분들, 그러니까 그럼요. 피해자분의 유가족분들은 이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거 결국에는 경찰분들께서 발견하셨다기보다는 등산객이 맞아요. 발견해서 신고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서 이거에 대한 처벌을 끝까지 받는 거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제 못 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
요렇게 자살로 발견됐을 때는 정말 허탈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가 안 되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번 사건에도 사실은 이제 뭐 7월 달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 네. 조치는 다 예, 취했어요. 줬는데 근데 사실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가 접수가 안 됐대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네. 스마트워치를 이 여성분이 차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방에 이렇게 걸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워치를 누를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스마트워치가 없으니까 못 눌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긴급 신고가 접수가 안 되지 되죠. 않았었던 상황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이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라는 게 어느 신문에 이 언론에는 나왔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미 3월 5월 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더 먼저 취했었어야 됐어요. 예. 하다못해 전자발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네. 이 전자발찌가 나오려면 긴급 응급조치도 위반하고 잠정조치도 위반하고 그러면서 계속 위협적인 것이 나와야지 전자발찌가 나오지. 맨 처음부터 잠정조치 신청을 하면 전자발찌 안 나와요. 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그거와 전자발찌를 신청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심할 때, 그러니까 거의 구속 직전의 상황이어야지 이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운 거야. 이거 진짜 전자발찌를 만약에 채웠으면 이 가해자 채웠으면 1km 이내에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안 눌러도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해자 위치, 그다음에 피해자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경찰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게 스마트워치만 줘버리면 저번에 또 이게 뭐 가정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나 보면은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는 뭐예요? 스마트워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네. 응? 이미 칼 들고 찌르고 다 그쵸. 도망가면은 그때 경찰관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뭔가를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어떻게 막냐는 거지. 그래서 진짜 전자발찌를 좀 적극적으로 구속은 적극적으로 안 좀 된다 해야 하더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되고. 구속이야 뭐 자꾸 내면은 다 기각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자발찌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강력계 현사인들도 이런 사건이 강력계로 넘어가는 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 나야지 좋죠, 저희.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스토킹 범죄는 연령이 상관없네요. 연령 상관없어요. 네, 20대 뭐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도 70대도 저는 스토킹 그 피의자로 사건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을 결국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사망을 하게 되는 너무 비극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단골 메뉴잖아요, 정말 이제는.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아니 우리 스토킹 한 번도 안 빠진 적 없죠.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이 강력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은 하는데 법 체계 자체가 강력 범죄 법 체계가 아닌 거야. 근데 저희가 이제는 진짜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사람으로서 뭐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지의 영역이 아니라 좀 과한 사랑이 아니라 이건 집착이고 진짜 한순간 불 붙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다. 이거 완전 정신질환 범죄인데, 아니에요? 스토킹 이 사이코패스 뭐 아니요, 사이코패스랑은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집착적 망상이라고 봐야죠. 망상. 예. 집착적 망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쪽에서 본다면, 예.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뭐 입원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현실적인 가장 이제 너무 구속이 남발되면 또 안 될 테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그래도 스마트워치 다음에 좀 전자발찌가 빨리빨리 조금 뭐 보급되도록 어떻게 보면 채워지도록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급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그거는 판사님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울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좀 법적으로 그런 그런 처분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 입 놀지 마시고 입법 보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싸우시고 예. 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일선에 계시는 형사님들께서 행정적인 낭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제도적인 마련을 해주십사 한 번 더 세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게 할 때는 정말 스토킹은 좀 안 제발 나왔으면 스토킹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예.